우리가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재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그놈이 그놈 아닙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진짜 그놈들이.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 절 올릴 테니까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오늘 3명의 후보의 격전지는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또는 울산까지였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로서는 집토끼부터 잡아야 할 테고요. 이재명 후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본인 고향이기도 하니까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대구 경북에서 이기면 압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겠죠. 특히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구 경북에서 새로운 보수의 적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포항,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로 시작해 울산이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대구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참 그 선거 초반부터 한 지역에 주요 후보가 일제히 모이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네. 일단 각자의 전략들은 좀 많이 달라서 모두가 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분들이 꽤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지역은 안 오고 예. 새 후보가 전부 다 저렇게 대구 경북 지역만 가느냐. 그러게요.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새 후보가 다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과 인연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이 이제 고향이고요. 맞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다 이제 대구가 고향인데 서로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지금 뭔가 좀 여유로운 일단 이 앞서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일단 압승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대 대선 때 보니까요. 대구에서 21%, 경북에서 23%를 득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30% 이상을 얻으면 사실상 전국적인 선거에서 꽤 압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아마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마치 이제 대구 경북의 어떤 고향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아마 선거 어떤 인력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만큼 이 지역의 전략적 포석인데 좀 뒤늦게 출발했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를 지켜야지만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그나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20대 대선 때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0%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표가 안 나오면 예. 사실은 이제 표를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초반에 일단 다지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거 막판 되면 다시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이 꽤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단 김문수 후보는 보수부터 결집하고 나서 천천히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로서도 지난 대선에 대구 경북 지역 완패를 조금 더 30% 정도까지 득표를 올려야 전국적인 지지세를 압승으로 이끌지 않을까. 뭐 이준석 후보는 좀 다른 차원으로 오늘 접근한 거고요. 먼저 김문수 후보의 오늘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어제는 김 후보가 가짜 진보는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면요. 오늘부터 김문수 후보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근데 평생 제가 결혼한다면 총각이라고 속이는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다가 집사람한테 그냥 완전 쫓겨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내가 검사다, 검사 사칭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김문수는 거짓말 하시기는 거 아시죠? 저는 이재명과 김문수를 딱 비교하면은 우리 김문수 후보는 청렴결백한 정치, 일 잘하는 정치, 그리고 깨끗한 정치. 그런데 이재명은 거짓말 잘하는 정치, 말 수시로 바꾸는 정치,
그리고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정치인 이렇게 대표될 수 있는데 맞죠? 두 분 다 경기지사를 역임했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는 미래의 목걸이를 만든 분이에요. 이재명 뭐 했죠? 당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인 대장동 백현동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글쎄 뭔가 국민의힘도 약간의 이제 전열을 좀 가다듬은 듯하죠. 저 최인영 변호사님. 결혼 후 총각이라고 속인 적 없고 어떤 사람은 검사 자칭.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야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문수 후보에게는 본인은 청렴하고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 정치인이고 이걸 규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 그 선거 그 캐치프레이즈를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화답으로 장군의 멍군으로 바로 때린 것이 진짜는 김문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시태그로 비리 없음, 논란 없음, 제일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측근 생존. 이 말은 결국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 국회의원의 재선 그 경기지사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초선 국회의원의 경기지사 했는 이력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이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 김문수 후보가 논란이 있었습니까? 정말 판교, 광교, 파주 LCD 단지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도를 잇는 광역도시망 그리고 GTX 이런 엄청난 지금 그 개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이 어떻게 뭐 잘못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어서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시작해서 경기도까지 대장동, 백현동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 쌍방울 대북 송금까지 뭐 손댈 때마다 굉장히 많은 비리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노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인물 경쟁력 그리고 실질적인 경력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부분을 진짜 김문수 이런 것으로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충분한 호소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동학 의원님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청렴과 거짓말로 이분화하기보다는 김문수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미래 먹거리 토양을 다 쌓아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백현동 비리의 비리 범죄자 아니냐. 이걸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개별적으로 저 사건들의 이야기하기보다는 전 국민의힘이 혹은 김문수 후보가 네거티브로 이 경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은 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믿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거짓말들을 할 때 본인이 옆에서 한 소리도 못했던 분이죠.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그동안 벌어졌을 때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또다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정 부분의 사건들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많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다시 재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존에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었던 그런 지지층 외에는 그러니까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보고요. 네거티브로 하다 보면 본인들이 아무런 미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과거로만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께 이제 선거전 시작되니까 좀 뜨거운 공방들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초선이 아니라 재선 의원이라는 걸 바로잡고 재선 의원. 그리고 이동학 의원께는 뭐 그럼에도 공직선거 위반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아예 모든 사법 리스크가 다 과거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